사회복지사 1급 시험 1교시 그 첫 번째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과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련된 약 10년간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앞서서 우리 이전의 시간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 융의 분석심리 이론까지 기출문제 풀어봤었는데요. 이 4명의 학자들은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 모두 정신, 심리, 그 이론의 제목 앞에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자, 이 4명의 이론가들은 정신역동 이론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정신역동 이론, 인간에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중에 조사론에서 배우실 건데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며 등장한 게 오늘 행동주의 이론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파블로프 있고요. 그리고 스키너, 반두라가 있는데 파블로프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고 이 행동주의 이론의 거의 실질적인 대표는 스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행동주의 이론들은요, 정신역동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무의식이라던가 그런 내면의 중요성보다는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라고 보아서 환경에 초점을 두었고, 어떤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강화를 주면 그 강화에 의해서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수동적이고 그리고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끌어갈 수 있는 기계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스키너라는 학자는요, 백지장 이론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갓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 주면 당신이 원하는 성격과 모습으로 완벽하게 이 아이를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인간을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론가들이었습니다. 저는 행동주의 이론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1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자, 맞습니다. 니은 강화 계획은 행동의 반응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맞죠? 목표 행동을 위해서 강화를 줌으로써 그 반응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는 거 강화 계획 맞고요. 자, 디귿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행동을 조성하는 것은 목표 행동을 세분화해서 연속적이거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의 학습을 촉진하는 그 기법으로서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을 점진적으로 습득하는 설명하는 개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너는 이 강화를 주는 계획을 4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자, 그 중에 리을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 강화를 주는 것이다. 고정 간격은 정해진 간격하면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강화를 주는 계획인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 한 달이 지나면 통장에 입금이 되죠. 주급은 일주일이 지나면 입금이 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를 주면서 어떤 행동을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그런 건데 이 지문에서는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죠. 시간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 이것은 고정 비율 계획입니다. 예시로 단골 커피집에서 쿠폰 10개를 찍으면 무료 커피 한 잔을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그 10개의 수의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 쿠폰을 받는
그런 거는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틀린 지문이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위한 강화 계획 4가지 제시했었는데 이 강화 계획 중에 이제 변동, 간격 강화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 간격 나왔으니까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정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강화를 주는 게 아니고 변동적으로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정시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주 시간이죠. 간격입니다. 매주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서 정시 출근을 유도한다. 시간이 매주 한 주에 한 번씩이니까 정해져 있죠.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정 간격 강화입니다. 고정 간격 강화. 자, 2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규칙을 지킬 때마다 시간이 나오진 않죠.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바로 칭찬해서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 늘어나도록 한다. 자, 이거는 시간이 아닌 간격이 아니니까 비율인 거죠. 그런데 뭐뭐 할 때마다 바로바로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자, 3번 수강생이 평균 10회 출석할 경우에 상품을 1개 지급을 한대요. 그런데 고정 비율인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10번에 한 번씩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출석 5회 이상 이제 15회 이내에서는 그 범위에서는 무작위로 또 상품을 지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성실한 출석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변동적이죠. 가변 비율 강화입니다. 자, 4번 영업사원이 판매 목표를 10%씩 초과 달성할 때마다 그죠? 뭐뭐 할 때마다 초과 달성분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의욕을 고취한다. 고정 비율인 거죠. 고정 비율 강화. 자, 5번 1년에 6회 자체 소방안전 점검을 하되 그럼 어때? 1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뭐 2달에 한 번씩이 될 수도 있겠고요. 6회가. 그러면 간격인 건데요. 그런데 불시에 2달에 한 번이라고 정해진 고정이 아니고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니까 가변 간격 강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19회 때 기출문제. 자,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자, 맞습니다. 행동 조성. 자, 옳은 것 1번이네요. 저는 2번.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 아니죠. 스키너는 자, 환경이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조작적 행동 더 중요시했습니다. 자, 3번. 변동 간격 계획은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 간격, 간격은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가변적인 시간이 흐를 때마다 무언가 강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이 일어난 이후 이거는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3번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인간 행동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아니죠. 환경에 초점을 두었고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행동주의자들은 봤습니다. 자, 5번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자,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는데요. 둘 다 결과적으로는 강화로 끝나잖아요.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이고요. 네, 3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18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 환경에 초점을 둔 행동주의 이론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니은,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이다.
맞습니다. 자, 변별 자극은 말 그대로 아이가 변별해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변별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깨끗한 방과 지저분한 방 두 가지 상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 방이 지저분할 때마다 청소하라는 잔소리를 하시죠. 그럼 아이는 방이 지저분할 때마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지저분한 방이라는 것 자체가 변별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 자극은 어떤 보상이 어떤 반응을 할 경우 반응이 그 보상될 것이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디귿. 강화에는 즐거운 결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고 강화는 모두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자, 맞습니다. 참고로 강화의 반대는 처벌이죠. 정적 처벌이나 부적 처벌 모두 어떤 목표하는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처벌인데 이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모두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 맞는 지문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정답 5번입니다. 자, 15회 때 기출문제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이완훈련 기법 맞고요. 2번 토큰 경제 기법 맞습니다. 자, 3번 정보 처리 기법 이건 행동주의 기법에 나오지 않고요. 4번 자기주장 훈련과 타임아웃 기법 자, 1, 2, 4, 5번이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3번 정답이고요. 참고로 토큰 경제 기법 이런 거는 어떤 특정 행동을 이제 강화를 할 경우에 이 내담자에게 토큰으로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담자가 토큰을 다 모으면 그 행동의 어떤 빈도도 이제 강화를 했고요. 그 토큰을 모은 걸 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물건이나 기회로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1, 2, 4, 5번은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만 3번 정보처리 기법은 아니니까 5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14회 때 기출문제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자, 1번 인간 행동은 내적인 동기에 의해 강화된다. 아니죠. 환경에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1번 틀렸고요. 이거 정신역동 이론가들인 거죠. 1번 지문은. 자, 2번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한다. 아닙니다. 조작적 행동을 중요시했고요. 자, 3번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 강조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자, 6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규제한다. 자기 효율성 이런 것을 행동주의자들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자, 5번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수동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자, 6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13회 때의 기출문제 7번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강조하는 거 아니죠. 자, 기억 그리고 니은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니죠. 수동적이어서 기계처럼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측과 통제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부적 강화. 강화는 어떤 목표하는 행동을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부적이니까 불쾌한 자극을 철회해서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걸 부적 강화라고 하는데 이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니죠. 특정 행동을 불쾌 자극을 제시까지 함으로 불쾌 자극을 제거하면서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디귿 틀린 지문입니다. 자, 리을 고정 간격 스케줄은 자, 변하지 않는 시간 간격인 거죠. 자, 고정 간격 스케줄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주는 것이다? 아니죠. 특정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강화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옳지 않으니까 정답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12회 때 기출문제 다음 상황이 설명하는 개념은 자, 스키너
스키너의 상자에서 흰 쥐는 움직이면서 환경 탐색을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러서 먹이가 먹이통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자, 이때 먹이로 인하여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했습니다. 조작적 조건화. 자, 8번의 정답 1번이고요. 네, 제 7일대 기출문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선생님이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은 하면 청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는 다음 중 어떤 개념을 활용한 것인가? 자, 선생님의 대화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 행동인 거죠. 자,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니까 강화입니다. 강화를 줄 건데, 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청소라는 불쾌 자극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 불쾌 자극을 면제해 주겠다. 제거해 줍니다. 자, 불쾌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목표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자, 이거 증가시킵니다. 이것을 우리 부적 강화라고 하죠. 자, 9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 반두라는 앞서 스키너와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이론가로 묶여지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스키너는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에 초점을 둔 좀 기계론적 인간관을 보여줬다라면 그런 전통적인 행동주의 관점이 인간 행동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두라는 내적인 인간만의 과정과 환경적인 영향 간의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 상호결정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키워드는 사회학습, 관찰 또는 모방, 그리고 자기효능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1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모델이 관찰자와 유사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욱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 자, 이것을 자기 강화라고 하는데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학습은 사람, 환경 및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반두라의 주장 맞습니다. 자, 4번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행동은 습득된다. 자, 이거는 앞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5번 관찰학습. 반두라가 제시한 관찰학습은 그 순서가 주의 집중 과정, 그리고 보존 과정, 기억 과정, 다른 말로 파지라고 하고요. 파지, 그리고 운동 재생 과정, 그 다음에 동기화 과정. 이렇게 4단계로 관찰학습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자, 1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19회 때 기출문제 반두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학습은 사람, 환경 및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상호결정론 반두라 맞고요. 자, 2번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자, 자기 효능감인 거죠. 신념 맞고요. 자, 3번 개인이 지닌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자, 4번 관찰학습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주의 집중 과정이었죠. 동기 유발 과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학습한 내용의 행동적 전환을 강조한다. 자, 뒷문장은 맞겠지만 관찰학습은 첫 번째 단계에서 틀렸기 때문에 자, 2번의 정답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5번 지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자, 스스로 강화, 자기 강화시킬 수 있다. 반두라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17회 때 기출문제에 반두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대리 경험 맞고요. 그리고 언어적 설득, 타인에게 자, 얼마나 자주 너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말을 듣는지가 그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언어적 설득 맞고요. 자, 정서적 각성 맞습니다. 자, 불안이나 좌절 같은 어떤 정서적 반응과 그것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효능감은 달라진다라고 봤습니다. 자, 4번 행동 조성. 이거는 아까 스키너가 주장했던 어떤 강화를 통해서 복잡한 행동을 점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법인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거리가 먼 것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반대로는 성취 경험도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으로 봤습니다. 자,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16회 때 기출문제.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델링 맞고요. 관찰학습 맞고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모두 반두라의 주요 개념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 논박. 자, 4번의 정답 5번이고요. 자, 14회 때 기출문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식 하면 자, 인지발달 이론 주장했었던 피아제의 주요 개념이었죠. 도식, 스키마. 다음 음영, 그림자였죠. 어두운 면, 자, 인간의 자, 무의식의 기제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던 융의 자, 주요 개념이었습니다. 음영. 그다음에 평형. 기억하실까요? 자, 피아제의 개념인 건데요. 자, 인지 구조 과정에서 동화와 조절을 조직화해서 결국 평형 상태로 간다라고 피아제가 주장했던 개념이고요. 자, 행동 조성은 우리 오늘 앞서서 스키마가 제안했었던 개념입니다. 자, 반두라의 주요 개념,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은 5번 관찰학습입니다. 자, 5번의 정답 5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14회 때 기출문제. 반두라의 모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방이다 보니까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 맞고요. 자,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습득된다. 자, 이거는 앞서 말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이었죠.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모방이라는 것은 3번 시연을 통해 행동 습득하는 거 맞고 각 단계마다 칭찬을 해주면 효과적인 것 맞는 지문이고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습득하며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진전되는 거 모방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2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13회 때 기출문제였고요. 다음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 찾아보겠습니다.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서 벌을 서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어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대리 경험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2번 대리학습이 정답이고요. 자, 8번 10회 때 기출문제였네요. 자, 중간고사에서 나쁜 성적을 받은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를 때까지 스스로 타인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인터넷 게임을 중단하고 학업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은 2번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 네, 제 9회 기출문제 9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인간 행동에서 외적 영향력보다 내적 영향력을 더 강조한다. 아니죠. 상호 결정론적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내적인 영향력과 그 다음에 환경과의 조화로운 결정론, 상호 결정론으로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인간 발달에서 인생 초기의 부정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자, 대표적으로 프로이트 있겠죠. 초기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으로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본 거 반두라는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3번 인간 행동 발달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자, 4번 인간 행동 발달에서 연령별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들은 앞서서 프로이트, 에릭슨, 융, 피아제, 콜버그가
까지 접하셨었죠. 그 외의 학자들은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틀린 지문이고요. 5번 인간 행동은 개인과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 자, 5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9번의 정답 5번이고요. 자, 마지막 7회 때 기출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학습 과정에서 보상을 중요시하였다. 자, 이 보상과 처벌이라는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어떤 행동 수정의 틀을 제시한 건 고전적 조건화라던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들이었고요. 우리 사회학습 이론의 반두라는 그런 보상과 처벌만으로 행동을 수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많은 일정 부분이 타인의 학습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보상과 처벌보다는 관찰과 모방을 중요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해당되지 않는 지문은 1번이 정답입니다. 보상보다는 학습 과정에서 관찰, 모방을 중요시했습니다. 자, 2번 학습과 실행을 서로 구분하였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행동과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서 그 사회와 문화적 요인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을 중요시한 거 맞습니다. 자, 4번 관찰 학습 그리고 대리 학습 강조한 거고요. 자, 5번 인간을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과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련된 약 10년간의 기출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